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57번 인간의 책임, 과학자의 책무라는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콘텐츠 기획팀 선임 기자 광노필님의 글입니다. 인간과 과학자가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되고 과학자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인간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고 과학자의 책무라고 할 때는 해결해야 할 의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잘못했는데 과학자가 과학기술 개발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인간은 무슨 책임이 있냐, 결국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보면 인간이 지구를 좀 괴롭혀요. 지구를 괴롭혀 못 살게 굴어요. 크게 이 글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 감소돼요. 인간이 다 먹어치우는 거야.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멸종시키고 기후도 막 변화시키고 즉 표면을 너무 더럽혀요. 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글에서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저질 잘못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해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뭐 쓰레기를 좀 줄인다거나 그런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근데 과학자는 책무가 있는데 책무란 말 뜻은 직무는 일, 역할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이라 그래요. 다 모아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지구온난화를 조금 이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책무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어휘는 볼까요? 타개하다, 죽다, die, 돌아가다 이런 뜻이고요. 타격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어가 있어요. 인간이 일상활동에 쓰이는 자원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 발자국이 크면 그만큼 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 볼게요. 어떤 학술회의에서였다. 누군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기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홀로세에 관해 이야기했다. 갑자기 이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다.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다. 인류가 지배하는 세기, 세기라는 거는 우리가 뭐 몇 세기인 것처럼 어떤 몇백 년 단위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가 지배하는 시간에 살고 있다. 뭐 동물이 지배하고 인간이 지배하고 공룡이 지배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백악기, 뭐 쥐라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로세, 인류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세라는 말을 전 세계에 퍼뜨린 파울 크리천 박사가 타개했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세는 지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확 틔워줬다. 뭔가 생각을 달리해줬다는 얘기죠. 인류는 단순히 지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엄청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다. 수천 년 문명사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수천만 년이 지속된다는 지질시대의 변경론까지 거론될까. 인류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천이 최초로 설정한 인류세의 시작점은 18세기 후반이었다. 1700년대를 말하는 1750년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산업화라는 말은
이제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온실가스, 예를 들면 뭐 CO2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농도가 증가한 데 주목했다. 그러나 인류가 끼친 영향은 어디 되게 환경뿐이겠는가?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다. 연구들을 모아보면 인간이 지구에 가한 타격, 지구에 입힌 손해, 뭐 해로움은 4개다. 첫째, 1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켰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로 초목이니까 뭐 풀로 인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절반으로 줄었다. 육지의 3분의 2가 개조됐다. 야생 포유류 4분의 1로 줄었다. 산림의 40%, 습지의 85% 사라졌고 바다 65% 이상이 손상됐다. 산호초도 200년도 안 돼 절반으로 줄었다. 통계가 이 통계가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2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두 번째, 생물 멸종 없는 거야. 다시는 볼 수 없어. 가속화했다. 더 빨리빨리 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더 빨리 했다는 얘기죠. 지난 500년 동안 확인된 것만 1300종이 없어진 거야. 다시는 못 보는 거지. 확인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멸종 속도는 제한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것보다 1000배나 빠르대요. 700만에서 1000만 종의 진핵 생물 중, 이거는 생물학 용어죠.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번, 지구 기후를 변화시켰어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1도 넘게 올랐습니다. 선생님, 1도는 별거 아닌데요? 1도 뭐 올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평균 기온이에요, 평균. 평균 1도 이상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뭐 태풍 막 불고, 막 갑자기 막 한여름에 막 이제 막 눈 내리고, 한겨울에 막 이제 막 온도 막 엄청 올라가고, 이런 거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에서 30년 후에는 1.5도를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 0.5도 오르는 거요? 엄청난 겁니다. 산업화 이후 쌓인 대기중 이산화탄소 무게는 1조 톤이야. 1톤이면 1000kg인데 1조면 0이 12개야. 상상할 수 없는 무게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1m 두께로 덮는 양이래요. 1m 두께로 지구 전체 덮는 거야. 엄청나지. 네 번째 또 뭐예요? 지구 표면을 좀 더럽혔대요. 어떻게? 시설, 제품, 풀이나 나무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인공물, 뭐 철, 플라스틱 이런 거 있잖아요. 시멘트, 철, 뭐 이제 막 플라스틱 이런 것들의 무게가 지구 생명체 전체보다 많아졌고요. 1900년 이후 인공물은 20년마다 2배로 늘었고요. 지구판 무어의 법칙이죠. 뭐가 늘어날수록 몇 배로 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도로는 지구 60만 조각으로 쪼갰고요. 플라스틱 500마리, 1300톤 바다로 흘러가고, 농약은 400만 톤이 땅에 뿌려집니다. 심각하네요. 그러는 동안 인구는 50년째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늘어나고요. 재화 서비스 생산량은 13배가 됐고요. 필름 화석 연료에 중독돼 재생 능력을 뛰어넘는 수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막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이고, 생태 발자국, 인간이 내뿜어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면적이 지구 1.7개니까 초과한 거잖아. 엄청 지금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 미래의 것을 앞당겨 썼다는 얘기다. 우리 후손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인간이 생태를 대상으로 돌려막기식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돌려막기. 그러니까 이제 임시방편인 거야. 뭐 하면 조금 하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야. 그때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몇백 년 뭐 얼마 한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나중에 뭐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야.
덴마크 연구진이 계산해 보니까요, 내일 당장 인간이 사라져도 원상태 회복하는 데는 500만 년이 걸린대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지구의 병이 그렇게 깊다면 치료도, 해결도 그게 맞춰야 되죠. 문명의 방향을 확장해서 보존으로 더 이상 문명 더 발전하지 말고 지금 상태 그대로 바꾸는 정도의 과감한 태도.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당국은 정부죠. 국가, 기업, 생활인, 우리 평상 사람들이죠. 인간들이죠. 예, 각성, 깨달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요. 과학자들의 집요한 탐구가 없었다면 인류는 오늘날의 번영을, 이때의 번영은 잘 사는 건데 물질적 번영일 겁니다. 과학기술 많이 발달했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다, 자동차 다 과학자들이 만든 거죠. 병든 지구를 회복하는, 그러면 지구를 발달시킨 것도 과학자들의 노력이었다면 이 병든 지구를 회복하는 것도 과학자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노력이 바로 제목에서 언급한 과학자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자원을 획기적으로 적게 쓰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제가 과학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죠. 크리스천이라는 과학자는 인류세를 경고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즉 실천했다는 겁니다. 실천까지 했다. 대기에 황입자를 뿌려서 지구를 식히자는 그의 제안은 대증요법이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비판을 듣긴 했지만 해법까지, 해결 방법까지 고민하는 과학자의 책무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판을 펼쳤다면, 즉 과학기술로 인류를 발전시켰다면 뒤처리, 해결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학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져라. 잘못한 건 없어, 과학자는. 그걸 이제 부탁하는 거지. 정중하게. 기술을 개발해 주세요. 인류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연구에 우선순위 둘 때가 왔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분명한 가치, 지향을 가진 과학자 등장을 기대한다. 라는 당부와 전망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구의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과학자들에게 환경 문제 해결할 만한 기술을 개발해달라는 부탁인 것이지요. 아울러 우리 인간들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덜 배출하고 전기 좀 아껴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전등 같은 거 끄고 될 수 걸어 댕기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네. 여기까지 글 마치겠습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